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한 5년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년 만에 추진되는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 인상안을 놓고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화하면서 SNS를 매개로 한 범죄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수돗물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학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고령군과 관련 기관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로 대체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3도 내외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와 함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더 이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최대 5cm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평년보다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상주와 안동 8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3도 내외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인 포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주 5도, 구미 6도로 어제보다 3, 4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구미 10도, 울진과 경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권준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구시청을 찾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첫 인사부터 단절된 동서가 주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선산이고 어머니는 칠곡분이신데, 예, 또 제 처갓집은 또 저쪽 호남입니다. 내하고 비슷하네. 예. 홍 시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까지 가려면 뭐 하루 전에 가고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 1시간 거리로 되게 신공항으로 와서 바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홍 원내대표는 홍 시장에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 저희 당 의원이라서 예. 국토교통위원장한테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은 달빛 내륙철도를 고속철이 아닌 고속화 일반 철도로 건설하는 건 관계없지만 반드시 복선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총 연장 19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를 담은 특별법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4조 5천억 원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정부 설득과 물밑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5년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앞으로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승리했습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한낱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소송인단 5만여 명은 5년여 동안 변론 19차례 재판부가 5번 교체된 끝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됐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트라우마 등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서름과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지진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아찔하고 뭐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간호하시고 그 요양병원 계실 때 그때 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차례 지진 때 포항에 거주한 주민은 51만여 명.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 배상금 규모만 1조 원을 넘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포항 시민들에게 배상의 길이 트이면서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7년 만에 추진되는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을 놓고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이용객 감소와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은 재정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운송 원가 감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조정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조정안은 3가지로 현재 성인 기준 1,250원인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 300원, 350원 올리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인상하는 겁니다. 대구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다 운송 원가 상승으로 지난해 시 재정 지원금이 4,800억 원이 넘어 2018년에 비해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가 회수율이 시내버스는 42%, 도시철도는 19%로 크게 떨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에 동의하지만 갑자기 20% 이상 올리는데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에 이 공공요금을 2자를 달고 인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등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가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그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가는. 또 버스 회사와 교통공사에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등 체감형 교통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요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금을 올린 것만큼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대구시는 이번 인상안을 토대로 공공요금 물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 요금을 감안하면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1,600원대 이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금 인상만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대구는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반입 금지 물품 소지 3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 3명,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관광진흥법 등록 관광식당이나 식품위생법 등록 일반 음식점이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60곳을 선정 발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은 28일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상특보 발효 때 사전 대비 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상황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도로별 제설 책임 기관을 정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약과 불법 촬영물, 투자 사기까지 최근 주요 범죄 공통점은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포렌식, 한현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가명으로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어 마약류를 사고 팝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모두 대담하게 만듭니다. 실제 최근 대구 클럽에서 마약을 사고 팔다 88명이 붙잡혔는데 이때도 텔레그램이 이용됐습니다. 클럽 종업원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입한 마약류를 손님에게 되판 건데 압수된 마약류만 3,3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당시 마약 유통책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고 위성까지 수사를 확대해 공급책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포렌식 기법이 텔레그램 보안도 해제할 만큼 진화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보통 그 사용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보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증거를 자꾸 수집하고 있고 실제로도 투약이나 마약 사건 아니면 성범죄 사건이 있어서 여러 유연 증거를 찾아서 이처럼 마약과 불법 촬영물, 투자 사기, 이상 동기 범죄 등 중요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 해결의 열쇠가 되면서 분석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 분석 건수는 2018년 2,000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 3,5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건데 분석관들은 여기에 맞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 업데이트에 주력을 하고 있고 항상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찰청이나 다른 시도청 또 해외 다른 수사기관과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 전문 분석관 8명이 한 달 평균 400건을 분석하는 상황. 디지털 포렌식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중요해 보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TBC가 최근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이후 산림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차단숲을 조성하기보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숲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하지만 산림청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TBC 취재 이후 산림청이 대구 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대상지를 점검한 뒤 대구시의 민원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고 대구시도 9군의 차단숲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미세먼지 차단숲의 경우 단순히 나무를 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작은 지역이라도 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어디에서 찬바람이 생기고 찬바람이 유동하고 그 찬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고 해야. 2019년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 지침에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숲을 조성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바람길 숲이 사례로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차단숲의 경우 도시계획을 조정해 조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시계획 기본은 뭐냐면 토지입니다. 토지 정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우리 시계 도시를 우리가 제일 진단해서 잘 알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산림청도 무분별한 나무 식재보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산림청이 내년에 실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청송군이 청년들의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청송군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착수 보고회를 갖고 기본과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80억 원 규모로 2025년 6월까지 청송읍 월망리에 43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최대 야외 음식 축제인 구미 푸드 페스티벌이 다회용기 사용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3.6톤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회용기 사용과 함께 아이스크림 콘을 음식 나눔 용기로 활용하고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프레시존 설치를 통해 친환경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입니다. 구미시는 내일 개막하는 라면 축제 등 앞으로 열리는 행사도 친환경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더 이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최대 5cm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평년보다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상주와 안동 8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 내외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인 포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김천 9도, 구미 10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영천은 낮 최고 기온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했고요. 경산은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오전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는 평년보다 대체로 높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